자, 먼저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다는 소식부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네. 아마 네. 법원은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가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게 네 가지 혐의였었거든요. 이제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또 청문회 관련한 뭐 그런 정도의 혐의 4개였었는데 네. 쟁점은 실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직무유기 같은 것은 최순실이 막 그렇게 설칠 동안에 민정수석으로서 뭐 했나 네. 잘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약간 밝혀내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예. 반면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네. 개입했다라든가 네. 또 그 밖에도 어떤 최순실과의 인사청탁과 그걸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 네. 또 하나 블랙리스트 작성에서도 뭐 혐의가 있다라는 점들로 해서 가장 많이 여기에서 이 직권남용에서 아마 구속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담 판사죠. 이 오민석 판사는 확실하지가 않다. 동의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네. 돌아갔습니다. 이제, 네,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갔겠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영장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를 했잖아요. 네. 특검은 지금 한 6일밖에 현재까지 네. 수사 기간이 남지 않아서 네.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은 일단은 이제 기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그 영장이 기각될 것이냐 아니면은 네. 영장을 통해서 발부될 구속될 것이냐, 네. 발부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네. 네. 실검에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1위로 올라가 있는 참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실질심사 받으러 올 때 또 한 번 우병우 수석이 이제 네. 기자들 인터뷰에 있을 때 이제 레이저를 쐈었죠. 기자가 지금 들어가면 만약 구속되면은 마지막 네. 인터뷰다 못 나올 수 있는데 소감 한마디 해달라니까 이제 그때 한번 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특검에서 하는 얘기가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우병우 수석의 모든 책임을 다 박 대통령에게 전가했다 이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네, 네.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면은 다 알 텐데 거기서는 대통령이 곧 법이다. 자기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뭘 할 수 있겠느냐. 네. 직권남용은 할래야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네, 네. 이제 강력 이제 변명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가장 핵심이 최순실을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실을 네, 네. 아느냐, 최순실을 아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른다. 최순실은 모른다라는 일관적이시네요. 입장을 보였다. 네. 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설이 돌고 있는데 네. 일단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죠. 네. 네. 한 2주 전부터 네. 네. 인권과 정보지라고 하죠. 이게 나왔다가 지난주에는 꽤 많이 돌았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 SNS를 받았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헌재에 뭐 늦게 출석하는 게 아니다. 네. 하야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뭐 이런 정보지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을 한다. 그러면 그날 밤 박 대통령이 나와서 바로 하야를 한다. 자진타진을 하게 되면서 뭐 내려오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국무총리를 관두고 나와서 출마한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빠르게 확산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일종의 시나리오 같네요. 언뜻 듣기에는. 그렇죠. 시나리오 같기도 하고 또 음모론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탄핵 기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3월 초에 아예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도 네, 박 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이 하야 카드를 쓸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뭐 청와대 측 변호인이라든가 청와대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은 그은 상태입니다. 네. 네, 특검 연장안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법사위 상정은 일단 무산이 됐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달까지니까 한 6일 남았죠. 그래서 특검 수사가 한 달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장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굉장히 쉽게 되는데 이제 네. 황 대행이 입장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아예 특검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최대한 5개월, 6개월 동안 수사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직권 상장함으로써 통과시켜서 뭐 황 권한대행 없이도 이 특검 수사를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 기술적으로는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직권 상장도 지금 힘들어 보이고
지금 만에 하나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네. 때문에. 그럼 물론 뭐 재과출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그 기간에 이미 그렇죠. 6일이 예. 지나가 버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 황 대행이 아. 연장해주지 않으면 예, 예. 아마도 아. 이달 말로써 예. 특검 수사는 끝날 것 같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일단은 부족한 상황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사당에서는 황건한당에게 일단은 공은 넘겼다. 뭐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